식이 뭔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럼 이거를 제가 편의상 이렇게 둘게요. gx랑. 자, gx 함수식이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x-3에 절대값 x-2 빼기 3이라는 뜻이죠. 왜냐면은 이게 x 위치에 절대값 x-2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에요. 이거 그래프 그려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값부터 없애주는 게 목적이니까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각각 범위가 나올 거예요. x-3에 x-2 빼기 3이 됩니다. 언제 되죠 이건요? x가 2보다 클 때. 근데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 x가 2보다 작으면요. 이제 요 범위 내에서의 gx 함수식은 이렇게 나오죠. x-3에 마이너스 x. 얘가 절대값이 바꿔지면서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반드시 붙어 나와야 양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이렇게요. 얘도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쓸게 한 거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를 끄집어 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요거 그럼 그리면 돼요. 그림을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 일단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3이랑 5를 지나는 요런 2차 함수가 생겼을 텐데요. 3이랑 5.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3,-1을 지난다 라고 대충.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3에서 어떤 일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3에서요. 두 개 위치 관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x-3에 x-5에 같습니다 라고 해서 넘기면은 x-3에 x 플러스 1이 0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아, 이게 x-3에 2x-4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여기 2에서 한 번은 요렇게 요런 그림이 돼야 되겠네요. 요런 그림이요. 요런 그림이 됐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2가 지금 요쪽 요 부분이 교점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랑 5 사이에서는요. 뭘 그리라는 거야? 2랑 5 사이에서는 요 녀석을 그리라는 거죠.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누구 그리라는 거야? 2까지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얘를 우리가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했을 때 이거 그리라는 거죠. 그림. 그래서 여기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죠. 이게 그림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이거 확대를 좀 하게 되면은 얘가 그림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더 확대를 하면은 극단적으로 그리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돼 있죠. 그쵸? 뾰족하게 되어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부드럽게 연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차함수 한쪽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 차함수를 접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접하게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도록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조금 어렵게 나오는 형태로 이 차함수 두 개를 이렇게 만들게끔 나와 있거든요. 이러면은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약간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런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 원리가요? 이거 지금 뭐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요? 이게 뭐 설계하고 있을까요? 이게 롤러코스터 궤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야, 롤러코스터 봐봐요. 롤러코스터 이렇게 설계하고 봐봐. 롤러코스터가 이게 막 부품이 엄청 크지. 그 선로 가요. 그럼 그거를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막 공정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그 뭐 포함제철 갖고 와갖고 이거 용광로 갖고 와서 거기서 녹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제작을 다 해서 갖고 와갖고 조립을 하는 걸 거 아니야. 볼트 너트로 조립해갖고. 근데 그걸 선로로 갖고 왔는데 만약에 연결해야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찢어요. 예, 롤러코스터가 휙 가다가 이쪽 접선 방향 속도로 뚝 떨어지니까 궤도 이탈되면서 전원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걸 설계를 하려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궤도 이탈이 안 돼요. 그 철로에서 선로가 이탈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설계가 되면은 이제 이 롤러코스터 이제 갖다가 조립해 놓으면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원 사망하는 거죠.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요. 근데 얘는 좀 독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어쨌든 뾰족하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 뾰족하다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2라는 부분에서, 여기 어디 갔어? 2라는 부분에서요. 자, 접선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2라는 라인에서 요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요렇게 접선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접선 그려볼게요. 접선. 접선을 그리면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쪽 방향 접선 그리고요. 요쪽 방향 접선 그렸던 걸 자를게요. 이렇게요. 접선 자체도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하게 되어 있지. 접선 두 개를 접합을 시켜놨더니. 근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뾰족한 부분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유가 뭐냐면요, 뾰족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뾰족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에서 접선 그리라 그러면은 뭐 모양이 직선이 이렇게도 생겼을 거고, 이렇게도 생길 거고, 이렇게도 생길 거고, 이렇게도 생길 거고, 직선이 고정이 안 되지, 그치? 근데 요거 기준으로 살짝 왼쪽에 있는 접선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왼쪽 방향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살짝 큰 쪽에서 접선을 그리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 자체도 접선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련된 말로 왼쪽 방향에서 접선을 그렸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왼쪽의 접선, 좌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좌접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있는 걸 우리가 우접선이라고 해요. 우접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좌접선과 우접선이 이 점에서 서로 어떻게 돼야 돼? 팽팽하게 펴져서요, 일직선 모양으로 됐을 때 그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좌접선과 우접선이 이렇게 뾰족하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요 점에서는 접선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 같은 데서 이렇게 딱 그리면은 그냥 이런 데서 내가 자유자재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접선을 마음대로 막 그려도 되죠. 왜요? 어차피 요것보다 살짝 큰 쪽에서의 우접선과 얘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의 좌접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좌접선, 우접선이 빤빤하게 펴져 있죠. 일직선 모양으로. 이러면은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잘라갖고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또 봐봐. 이거 그대로 옮겨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끊어지면은 좌접선, 우접선이 같지만 이게 접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되죠. 이 부분에서요. 이런 애들도 접선을 그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즉, 접선을 그리려면 일단 전제는 뭐예요? 그 점에서 뾰족한 거 상관없이 무조건 연결은 돼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좌접선과 우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거를 각각 그래프에서 판별식 D가 0입니다. 판별식 D가 0입니다. 라는 거 이용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이 녀석의 흔적 이렇게 남아있던 거잖아요. 원래 요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노란색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겨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할 수 있죠. 점 하나 알고 있으면은. 판별식 D가 0이 됩니다 라는 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나올 거 아니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요, 그 점에서 부드럽게 접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내용 설명했는지 이해했어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를 했어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 이거 지금 공수원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요. 그런 거. 네. 공수원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접선, 좌접선이라는 개념을 이제 나중에 그 대수가 끝나면 있잖아요. 예, 미적분 1을 배우거든요. 미적분 1에서 가장 수능에서 아주 단골 주제로 출제되는 개념이 이 좌접선, 우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접선의 기울기, 우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미적분 1에 가면은 이렇게 불러요.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미분계수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미분계수가. 이 미분계수라는 단어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단어로 내가 각색해서 부른 것뿐이야. 지금 공통수학 원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이런 지식도요. 공통수학 원 할 때요. 가끔씩 이렇게 한번 주워 듣는 것도 꽤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미적분 원에 가면은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게 될 거야. 그리고 저 미분계수를 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같으면은 저 점에서 미분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미적분이라고 배우는 그 미분 파트가요. 여기 미분 가능성을 논하는 거란 내용으로 미적분 원에서 이제 여기서 여덟 내용들이 저렇게 바뀌는 거야. 왜냐면은 3차 함수가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그럴 때 니네가 판별식 D를 쓸 수가 있습니까? 판별식 D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오로지 누구한테만 특화되어 있는 거야? 2차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3차 그래프부터는 판별식 못 써요. 그리고 니네가 얼마 전에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함수. 지수함수도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봐도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곡선들이지. 니네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 구하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승이라는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랬어요. 자, 이 점이 1,2라는 점이야. 아니 그럼 얘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딱 봐도. 네. 1,2에서 접선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 거예요?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 기울기 알고 있으면 y는 기울기에 x-1에 2가 됩니다. 이거 쓰면 되잖아요.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예요? 기울기. 지수함수만 보더라도 벌써 판별식이 못 쓰잖아. 근데 이거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구할 수가 있어. 뭘로 구하면 돼? 미분계수로 구하면 돼요. 저걸요. 그런데 지수함수는요. 어떤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부르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자 2차, 1차, 3차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서 무슨 함수라고 부릅니까? 다항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 세컨드 파워 오더, 서드 파워 오더, 포스 파워 오더 4차 파워, 3차 파워, 2차 파워 파워를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걔네를 우리가 파워 펑션이라고 불러요. 다 통틀어 갖고요. 다항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은요 다항함수를 초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해서요 다항함수가 아니잖아. 다항함수를 초월한 애들이야. 그래서 저런 애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초월함수. 다항함수의 그 뭐라 그럴까 월등하게 크잖아요. 증가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x의 제곱 같은 애들이랑 심지어 이게 x의 n은 100차승이랑 비교만 하더라도요 이게 2의 x승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가서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x의 100승이면요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수함수가 월등하게 빨리 올라가요. 월등하게. 그리고 얘를 또 초월한 애들이 있지. 팩토리얼. 팩토리얼, x 팩토리얼 같은 애들이죠. 팩토리얼은 지수보다 더 빨리 증가해요. 얘보다 더 빨리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과 같은 초월함수 같은 존재들을 미분하는 기법을 언제 배우냐면은 미적분 1에서는 그걸 안 다루죠. 그걸 어디서 다루냐면 미적분 2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미적분 2에서는 오로지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법과 적분법에 대해서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고 있죠. 미분과 적분은 원래 다른 과목이에요. 너네가 미적분이라고 통합해서 부르는 그 두 개의 과목은요 인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굴 먼저 썼을 것 같아요?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을 배우죠. 단어 명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적분은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요 기원전 5,000년부터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언제? 기원전 5,000년 맞니? 인류의 역사가 생긴 어디죠? 나일강이요.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이미 적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적분이라는 학문이 먼저 등장을 했고요. 미분이라는 개념은 기껏 해봐야 등장한 지 지금 뭐 300년, 400년밖에 안 됐어요. 적분이라는 개념은 이미 등장한 지 5,000년이 넘었어. 걔네는. 그치? 기껏 해봐야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미분을 왜 적분이랑 같이 만들어놨냐? 미분 누가 창시한 것 같아요? 뉴턴 아니에요?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이틀 차이로 그 개념을 만들었대요. 라이프니츠가 이틀 차이로 더 늦게 만들긴 했대. 근데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갖고 두 사람을 같이 미분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분을 계속하고 적분은 적분대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탁 만들어 놓고 적분을 봤어.
수학자들도 이제 아무 생각 없었지. 미분과 적분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임스 아저씨가 딱 나타나요. 제임스 아저씨가 딱 보더니 이게 뭐지? 그냥 띡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이거를 수학계에 증명을 하죠. FTC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 사람이 미분과 적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수식 한 줄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미적분이라는 학문이 탄생하는 거죠. 5,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적분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이 뉴턴들이 만들어냈던 이 미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 몇천 년 만에 알아낸 거야. 이 한 사람의 천재가 나타났고 제임스 아저씨가 딱 보더니 오, 야 관련이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계에 발표를 했죠, 논문으로. 사람들이 씨발 저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증기기관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왜? 산업 속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이 미분과 적분이 관련성이 있다는 그 한 줄의 수식을 갖고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급속도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미적분의 역사를 갑자기 설명을 해주면 미안.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얘가 그럼 그림이 5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이 마이너스 1이면 함수값이 어디에 있죠? 이게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에 이 0이군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막혀있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각각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 녀석의 대칭축이 어디에 있죠?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1쪽에 이렇게 있었겠죠. 1쪽에요. 그럼 1쪽에 있었으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야? 2가 되니까 최대값이 4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의 최소값은 결국에는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다 4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답이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좌접선, 우접선이라는 개념을 좀 여기서 같이 좀 집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서만 드러나. 어차피 윤승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거 썰을 또 풀어주실 거예요. 아마 다음 달쯤에 대수가 끝나고 나면요. 거기서 1차 멘붕이 오전이 내가 씨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들으면은 약간 벙 쪄 있어요. 벙 쪄. 그리고 미분이 끝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뭘 배우나 싶어요. 뭔가 머릿속에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그래프가 날아다녀요. 머릿속에 보고 있으면 정신 차려보면은 칠판에 그래프가 막 이것저것 날아다니고 있어. 막 접어 올리고 난리를 치죠. 대표적으로 너네가 이제 또 하나는 더 볼게요. 좀 봐봐요. 수능에서 단골로 추진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절대값 뭐예요 이거요? 수학 그래프 이러는 거요? 1, 3 뭐 하는 거야? 전체 절대값 10 접어 올리죠. 이런 그래프죠. 내가 봐도 수능 출제위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요? 여기 뭘 물어볼까요? 일단 미분이 불가능하겠지. 왜요? 접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쪽 방향에서의 좌접선을 표시하면요 좌접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방향 뾰족한 점에서의 오른쪽에 있는 우접선을 표시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좌접선, 우접선이 정확하게 뾰족하게 돼 있어. 그리고 봐봐 얘네 두 개가 대칭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아이가 봐봐요. 요렇게 접어 올라갔던 부분들의 요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랑 요렇게 같은 상태였겠지? 그럼 얘가 그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 녀석들 두 개가 서로 평행합니다, 여러분들. 이 녀석들도 두 개가 서로 평행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의 기울기를 합하면 얼마일까요? 0이에요. 얘랑 기울기 합하면 0이야. 왜일까요? 원래 있던 이 직선을 X축 대칭하면서 접선도 똑같이 X축 대칭이 되지. X축 대칭이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얘가 기울기랑 얘 기울기가 항상 얼마야? 합하면은 0이야.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있을 때 접어 올리는 그 뾰족한 점에서의 양쪽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요 항상 0입니다 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보지. 접선의 기울기가 합이 0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X좌표를 모두 다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네는 뾰족한 부분만 보죠. 틀렸어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꼭지점 좌표. 꼭지점에서는 좌접선, 우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겠어요? 다 0이지. 그러니까 접선도 그리는 게 가능할 거고요. 합이 그래서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야. 이런 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걸 찾는 게 뭐야? 출제자들이 이 정도 가이드는 줘요. 접어 올라가는 부분들의 위치는 줍니다. 그래놓고 이 가운데에서 이게 몇 군데 있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수능 킬러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제요. 저런 걸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이게 2차로 바뀌었지. 3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접어 올라가는 게 졸라 많이 됐지. 그럼 이게 미적분 1 문제로, 미적분 2 문제로 바뀐다고 해봐. 미적분 문제, 수능 문제로. 이게 무슨 함수로 바뀌겠어요? 그러면요? 무슨 함수로 바뀔까? 이거를 막막 접어 올리시고. 무슨 함수? 사인이랑 코사인, 삼각함수로 싹 바꿔놓으면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게 졸라 많아요. 몇 개가 됩니까? 미분 불가능한 건데 막 이런 거. 세 번째로 큰 X좌표의 어디 있어요?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로 나와 있으면요, 이런 특징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접어 올리면요, 접선의 기울기 합이 좌접선, 우접선이요, 항상 합이 0이 나와요. 예외 없어요. 모든 그래프가 다 똑같습니다. 야, 지수함수 봐봐요.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적힌다. 2의 x는 마이너스 1이야. 니네 왜 틀린 거야? 3이라고 할까요? 그래, 3. 3이었니? 그니까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었니? 여기가 정근선이잖아요. 여기가 정근선이잖아. 절대값 씌우면 저 올라갔지. 봐봐요. 원래 요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겼었어. 지수함수도 똑같아. 얘를 접어 올려봐. 이게 그대로 X축 대칭되면서 모양이 왼쪽 방향의 접선이 이렇게 바뀌겠지. 오른쪽 방향의 접선이 이렇게 바뀌겠지. 봐봐. 모든 함수들이요. 전체 함수의 절대값 치우고 대칭시키게 되면요. 뾰족한 점에서 좌접선이랑 우접선이 항상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똑같이 X축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도 기울기는 지금 얘네가 못 구하겠지만 합이 0이 됩니다. 얘네들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 물어보는 단골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함수 할 때도요, 이거를 접어 올렸을 때 그냥 뾰족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정보들도 좀 너네가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적어도 수능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고3 애들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고1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그랬더니 왜? 우리 때는 그런 걸 안 가르쳐줬잖아요. 발전해야지 사람들이. 고3 애들이 막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1 할 때 저런 거 안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거 우리 작년에 수업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좀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래 똑똑한지 알아들어요. 그거 다 알아듣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좀 알아두실 거예요. 되게 좋은 주제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쓱 넘어가셨어요. 오케이. 자, 다른 문제 보시면요. 이제 최대 최소로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865번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 나머지 문제들은 허드렛 같은 문제들이니까 얘네가 다 풀어보세요.